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젠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1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을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예산 고덕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충남에서만 4건이 확진된 가운데 가금류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일 충남에서 1,7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축성 600주년을 맞은 서산 해미읍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고 김영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사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1심 재판부는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사장에 대해선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석탄발전소 근무 경험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부분 징역형과 금고형이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였던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날 법정에 피고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죠. 네, 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엔 원하청 대표였던 김병숙, 백남호 전 사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고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김 씨의 안전부주의로 돌리거나 해당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김 씨의 유족 측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김용균 재단은 선고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미숙 이사장은 힘없는 사람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선고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균 씨의 변호인도 이른바 원청 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과 범죄의 무게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끝까지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함께 힘 보태주십시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2월 들어 충남도에서 4건의 조류 독감 사례가 나오면서 지자체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살처분된 메추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농가 안에선 굴착기를 이용한 살균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주변을 통제하는 사이 소독약이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이곳은 메추리 약 24만 9천 마리를 키우는 애산의 한 농가입니다. 지난 9일 이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밤새 살처분 작업을 벌인 업체 관계자는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이 농민들 자체가 너무 고초가 크고 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4일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6건. 천안에서 가장 많은 3건이 발생했으며 예산 2건, 보령에서 1건의 AI가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약 350만 마리입니다. 10일 아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에만 4건 넘게 발생하는 등 발생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철새가 여기저기 이동하는 거라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농장에서 하루에 2번, 3번 소독만 철저히 하고 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차단은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9일 AI가 검출된 뒤 메추리 74만여 마리를 즉각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농가 주변 10km 이내 가금류 64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하고 외부 인원 그런 거 오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불가피하게 사료차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올 경우는 반드시 2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서 농장 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자체적으로 강화된 소독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조류독감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충남 지역.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9일 충남에서 1,7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이 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135명, 서산 101명, 홍성 64명, 태안 50명, 예산 30명, 청양 13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확진자 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감염 경로는 타 지역 확진자나 지표 환자 접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산시가 해미읍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고창군과 순천시 등 3개의 지자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읍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읍성은 과거 지방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전국에 98곳이 있으며 이 중 16곳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해안 방어를 위해 지어졌으며 천주교 박해가 이뤄진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9일 낮 12시 13분쯤 예산 오가면 분천리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돼지 800여 마리와 1,300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3동이 모두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24대와 대원 135명이 투입됐고 불은 약 3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예산소방서는 차량 진입로가 좁고 용수가 부족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는 주말 충청권을 방문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여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권에서는 이 후보의 6.4 안동 이전 공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충청권 사드 배치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이번 방문은 대선의 향배뿐 아니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판세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 후보의 충청권 방문에 여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우주청과 6.4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인데요. 2강 1중 구도의 대선 후보들 중 항공우주청 설립 적합지로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윤석열 후보는 경남을 꼽았지만 이 후보는 이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윤 후보의 발언 이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의 현안 문제를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항공우주청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공약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항공우주청과 육사 이전 등의 논란에 대해서 지역 시당 의원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후보에게 어필했던 점들이 이번 지역 방문에서 공약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은 대부분 이번 주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증폭되던 다양한 논란들이 이번 이 후보의 충청권 방문과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를 통해 상당 부분 충청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통합 돌봄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네,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김상경 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예, 자 먼저 찾아가는 의료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찾아가는 의료원은 통합돌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주말을 이용해 의료 취약지를 방문,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마을 순회진료와 읍면 순회진료, 그리고 마을 봉사의 날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남양면 백금 1, 2를 시작으로 올해 찾아가는 의료원은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5일에는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세 번째 찾아가는 의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이 찾아가는 의료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일 순회진료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는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어 검사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주요 진료 내용은 혈압, 혈당 검사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진통주사와 물론 상처가 있으면 소독, 필요시 수액 제공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또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네, 저희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장애인회관 자리에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교된 정산중학교 부지에 정산보건지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전국 농촌에서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김상경 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봤습니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12일 첫 삽을 뜨고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태안읍 동문리에 위치한 센터는 249억 원을 들여 부지 16,000제곱미터 면적의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집니다. 이곳에는 가족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가 들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됩니다. 서산시가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앙호수공원에 이달 한 달 동안 철새 탐조대를 운영합니다. 최근 호수공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우새를 비롯해 청둥오리와 논병아리, 중대백로 등 다양한 철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망원경 등 장비를 갖춘 철새 탐조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생태 해설사가 상주하며 철새와 자연 환경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